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쉬운 질문부터 갈게요. 주신 자료만 보면 이게 직장하고 거주지가 맞지 않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주소지하고 직장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2014년 전라북도 모주군 설천면에 계셨는데 2014년이면 네이버 커넥티드에 계셨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산업진흥원 총괄 대표이사로 계셨던 2015년부터 2018년도에 그때는 대전에 계셨어요. 이게 출퇴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대부분 다 직장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예. 시간이 좀 걸려서 네. 좀 늦게 아마 전입된 걸로 보여질 겁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무주에 갔던 거는 가족이 좀 아파서 요양을 좀 했어야 됐고, 그래서 제가 그때 NHN 넥스트에서 휴직을 하고 제가 거기 내려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셨던 그 직무 수행계획서 조금 읽어보면 몇 가지가 저랑 굉장히 다가오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첫 번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할 분담, 평가 보상 시스템, 그다음 차별 없는 존중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적어주셨고요. 그다음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중요한 그 정책들을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방금 전에 또 말씀해 주셨던 것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코로나는 또 올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기획조정실에다가도 경기연구원에다 지금 계속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포스트 코로나에 또 다른 코로나가 왔을 때 그러한 경기도가 어떻게 하면은 또 통제 정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자급자족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적어주셨던 거 보면 이제 31개군 시군과의 거의 협력 관련된 것도 적어주셨고, 그다음에 도청과 도의회와 그다음에 도민에 관련된 그 민생 또는 민생 정책, 민생 정책을 넘어서 경제, 산업, 교육, 보건, 의료, 복지, 인권,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적어주셨어요. 그럼 저희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김동연 도지사 민선 8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협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정치 환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의회와의 협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지만 결국 의회와의 협력이 일어나야 이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저는 두 번째로는 도민들과의 협치도 중요한 고민의 주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도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광역 그리고 또는 이 도 내에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 이런 부분들 역시 협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후보자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도지사님하고 우리 경기도 의회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제 협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수한 연구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존경하는 이철명 의원님께서도 우수한 인력에 관련된 인력 유치, 이 계시는 분들을 좀 더 잘해줘서 계속 계시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자님처럼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계속 경기연구원에 초빙이 되어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거 약간 전문적인 걸로 좀 들어갈게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일명 애틀이라고 부르죠. 애틀의 PBS, 그러니까 정확히
수탁 연구에 관련된 비중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숫자는 모르고요. 그 정책이 그때 그 수탁을 많이 추진하라는 것 때문에 수탁 비중이 아마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으로 이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에트리 같은 경우에는 기관 고유 사업이 20%밖에 안 되고요. 네. 80%가 이제 외부 스탁으로 갑니다. 한국 최대 출연 기관인 에트리가 그 정도고 반대도 있어요, 사실은. 한국천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관 고유 사업이 90% 정도고 스탁이 10%예요. 그 차이가 혹시 왜 나는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후자로 말씀하신 쪽은 제가 잘 모르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기관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수탁의 비중을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 기관의 목적이 뭐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조금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기 우리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기관 고유 사업,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가는 기관 고유 사업하고 외부에서 공모에 뛰어들어서 스타를 받는 소위 그 비중이 얼마 정도가 이제 적정하다 보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탁의 원칙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탁을 할 수 있는 과제가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냐라고 하면 저는 수탁을 가능하면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거라고 그러면 수탁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수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경기도를 지원하는 그 정책 연구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전에 그 질문, 그러니까 드렸던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경기연구원의 기관 고유 사업 비중 혹시 아세요? 지금 수탁 사업이 대략 한 3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 사업 30% 된다고요? 제가 재무제표 봤을 때 안 그랬을 텐데. 그 예산으로 보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대략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잠시만, 연구본장님 정확한 수치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네요. 인건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괜찮아요. 예산 기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 비중에 수탁 연구 비율의 비중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3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전체 경기연구원 예산 250억 아니에요? 네, 250억 그러면 중에. 수탁 연구 비율이 10% 조금 넘어가는 수준인데 맞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네, 저희 제가 말씀드리는 잘못 거는 알았습니다. 네. 경기연구원에 관련된 기관 고유 사업의 비중이 예산이 한국천문연구원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렇죠? 그거는 꼭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경기연구원에 좋은 인재가 모여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서울시는 지금 서울시연구원은 강남구에 서초구에 있죠. 경기연구원은 지금 수원시에 있죠. 지리적으로 좋은 인재가 서울시연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면 경기연구원은 서울시연구원보다 뭔가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자율적인 뭐 문화를 포함해서 뭐 연봉도 포함되어 있는데 기관 고유 사업이 많아지게 되면 출연금이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그 출연금을 주는 기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인건비하고 성과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탁과제가 좋은 거는 외부에서 가져온 돈이기 때문에 성과금 보상금에 대해서 통제를 받지 아니합니다.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 좋은 인력을 모시기 위해서 그 적절한 수준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직무 계획서에는 명확한 비전이다. 협치하시겠다. 31개월 협치하겠다. 이게 좋은데, 좋은 인력들이 지금 서울시보다 적고, 땅은 넓고, 인구는 많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인재, 예, 그 적절한 비중을 찾는 게 아마 저희 연구원장님이 하셔야 될 가장 큰 일이기도 할 것이고, 또 하나 주문 부탁드리면 그 연구원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연구 직제 간 약간 뭐랄까요, 직급 간 차별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직무계획서에 써 놔주셨어요. 차별 없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요 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원장님이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써놨던 처우 개선, 차별 없는 문화, 처우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봉을 어떻게 높이게 할 수 있을까? 그다음 그런 과정을 통해서 31개 시군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까? 예산을 어떻게 늘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산을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효율성을 높인다라든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일단은 우선이고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경기도와 논의하고 또 의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 의원. 이 추가 질문이니까 간단하게 좀 네.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경기연구원이 매년 지적받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장애인 생산품 구입률, 장애인 생산품 구입률이요. 네, 네. 그 행정감사 때 매년 지적사항인데도 올해도 지켜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들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관의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은 뭐 당장 개선을 요할 수 있는 것들이니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후보자님께서는 그 경기연구원에 관련된 경기도의 전체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의 이제 원장 후보자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의 삶의 생애를 보면 사실 이제 원장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에 거주하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경기도를 대표하는 브레인싱크인데. 근데 사실 이제 경기도는 그다음에 여태까지 살아온 모습들도 보시면 그 IT 쪽 SK 중심 IT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전체적인 이제 투자 그 다음에 국정 전반에 관련된 경제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경기도를 이제 뜯어보게 되면 경기도는 동서남북이 또 각기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31개 군이 또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제점들도 다르고 이거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이슈들을 광범위하게 논의를 해야 되죠. 당장의 산업만 봐도 농림축산 산업, 수산부터 IT의 반도체까지 뭐 이런 거 이제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청문회 후보자로 내정되시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경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에 있어서 혹시 지금 생각나서 제시할 수 있는 핵심 아젠다 또는 이슈가 혹시 있을까요? 이슈들은 되게 많은데요.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좀 봤었던 거는 경제 분야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거였었고요. 제가 먼저 점검을 해본 거는 그런 거였었고요. 경기북도의 산업 클러스터의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그리고 동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정책 수단이 특히 지방 정부의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클러스터가 지방 산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다릅니다. 남부와 북부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의정부 쪽에 패션 같은 것들이 있다든가, 남쪽은 주로 반도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또 파주에는 LCD가 있고 컨텐츠가 또 저쪽 고향 쪽에 있고요. 그래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농업 말씀하셨는데요. 농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좀 들여다봤고 산림이라든가 이것이 또 기후 환경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각적인 것들이 돼야 되고 이것을 하려면 시군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나 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현재 경기연구원의 KPI, 예를 들어서 핵심 성과 지표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경기연구원의 핵심 성과 지표들이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31개 다양한 시군들의 수요를 반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김동연 도지사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녹아들게 해서 이게 그야말로 진짜 브레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앞으로 더욱더 중요하게 삼아야 될 핵심 성과 지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지금 보면 KPI라는 게 원래 성격상 보면 주로 계량 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연구 건수가 몇 개냐, 시군구랑 협력한 연구 건수가 몇 개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KPI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서 그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KPI라는 게 기관 평가 항목과도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도와 상의를 해야 될 문제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평가돼야 된다. 그래야지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능하면 그 KPI 체계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또 연관돼서 여쭤보면요. 지금 경기연구원의 운영 규정을 보게 되면 핵심적으로 두 개의 위원회가 굉장히 핵심적이에요. 조직 집제상. 하나가 연구위원회가 있고요. 하나가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 연구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에 관련된 정책, 어떤 정책을 선택적으로 연구를 하고 기획을 하고 추진할까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요. 방금 전에 이제 조직에 관련된 성과 지표, 뭐 한번 연봉, 직제, 규정, 뭐 방향, 아까 그런 지표 설정 같은 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재미나게도 이 심의위원회하고 연구위원회 관련된 세부 운영 규칙을 보게 되면 외부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연구부원장님하고 연구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몇 명의 보직자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한번 쭉 위원회가 이제 그 두 개 외에도 이제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저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당연히 들어오는 그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그때 말씀드릴 때 그 몇 가지 그 심의에 있어서 어느 부분들은 외부가 들어오고 어느 부분은 내부가 들어오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취지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좀 더 전문성을 외부 전문성을 연결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럼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방금 얘기를 한 것들 총 종합해 보면 말씀하셨던 경기연구원의 정책 연구 플랫폼,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31개 시군에 관련된 정책뿐만이 아니고 방금 논의가 됐던 어떤 정책을 가냐, 그 다음에 각 시군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에 대한 그런 약간 플랫폼적인 성격이 있는 거겠죠. 어떤 것들 담아서 같이 어떤 시스템. 그러면 이런 정책 연구 플랫폼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어떤 것이 도대체 정책 연구 플랫폼이라고 정의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플랫폼이 범위를 더 확장하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돼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보통 어떤 협의회나 이런 거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제가 네. 궁금한 거는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후보자님 여기 직무 수행 계획서에 적어 놓으셨던 정책 연구 플랫폼이 이제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 경기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든 연구자들이나 연구 기관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결국 정책 연구라고 하는 거는 정치나 행정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자들도 같이 들어오는 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내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내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외에도 유사한 부분들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발굴하거나 또는 그걸 실행하는데 우리 자체적인 역량이 없을 때 그들과 협력을 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좀 기대하는 바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저는 이제 후보자님이 혹시 경기연구 연장이 되시면 아마 그 정책 연구 플랫폼을 꼭 만드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시점이 혹시 제가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는 시점이 혹시 언제쯤 될까요? 이미 사실 그 방향성은 이미 저번 그 원장님께서 제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협의체들이나 꽤 많습니다. 뭐 시군구 협의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좀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잘 만들겠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거 그게 언젠지가 그게 궁금해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게 궁금한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네네.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 원정 후보자님께서 추진해야 될 많은 직제, 연구된 네트워크, 정책 발전 이것들을 그 하나의 키워드로 뭔가 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언제 볼 수 있냐가 궁금한 거죠. 저는 뭐 한 1단계는 한 6개월 내에 하고 계속 실행 사항에 따라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정도면 주요한 참여자들의 플랫폼 참여자들의 협력이나 협약이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원정 후보자님이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